왜 안 열리지? 몇 번이고 눌러본 비밀번호 0825. 분명히 맞는 번호인데 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순간 안에서 문이 살짝 열리더니 사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저는 딸이랑 살려고 들어온 지 한 달 넘었어요. 문틈 사이로 본 조길자의 얼굴엔 은은한 미소 대신 여긴 내 구역이야라는 차가운 성급기가 선명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집을 사줬으나 약속과 달리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 72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72세 노정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생각했죠. 오늘이야말로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건네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기쁨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정희는 25살 때부터 47년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어요. 환자들의 링거를 갈아주고 주사를 놓고 밤새 지켜보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손이 트고 다리가 붓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겨울날 차가운 병실을 오가며 발 뒤꿈치가 갈라져도 참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거든요. 언젠가 아들 영훈이에게 좋은 집 한 채 사주겠다는 다짐을 말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로는 더욱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도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준 것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영훈이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친구들은 유행하는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영훈이는 항상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희는 눈물을 삼켰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휴일 근무도 자청해서 나갔어요. 동기들이 하나둘 퇴직할 때도 정희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휘어져도 견뎠습니다. 오직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영훈아, 엄마가 너희 집 사줄게. 며칠 전 정희가 아들에게 말했을 때 45세 김영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 정선아와 함께 20평도 안 되는 전세방에서 살고 있던 터라 더욱 반가웠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도록 내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거든요. 친구들은 모두 아파트를 사고 차도 바꿔 타는데 영훈이는 여전히 전세살이에 중고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엄마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하세요? 병원비는요? 영훈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누구한테 쓰겠니? 너희한테 써야지. 국민연금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으니까 뭐 그럭저럭 살 수 있어. 엄마는 많이 안 먹어도 되고. 정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자신의 노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정선아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마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제 이런 큰 은혜를. 정선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보는 일은 정희가 직접 나섰습니다.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매물을 살펴봤어요. 교통편이 좋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학군도 좋은 곳을 찾기 위해 2주일 넘게 발품을 팔았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아파도 계속 다녔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마침내 눈에 들어온 것이 새로 지어진 33평 아파트였어요. 20층 건물의 15층이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신축이라 깨끗하고 학군도 좋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요. 버스 정류장은 바로 앞에 있고요. 대형마트도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부동산 중개사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아파트 곳곳을 꼼꼼히 둘러봤어요. 거실도 넓고 방도 3개나 되었습니다. 화장실도 2개고 드레스룸까지 있었어요.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경치도 시원했습니다. 멀리 한강이 보이고 아침에는 해가 잘 들어올 것 같았어요. 아들 가족이 이런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얼마예요? 8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 위치의 신축이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아마 내년에 10억은 넘을 거예요. 정희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써야 하는 금액이었거든요. 47년 동안 한 푼, 2푼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계약할게요. 정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괜찮아요. 결정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정희의 마음은 벅찼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면서 평생의 꿈을 이루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시에 조금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영훈아, 엄마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뭐예요, 엄마? 1년 후에 엄마도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자. 방 한 칸만 있으면 돼. 서재로 쓰려던 작은 방 말이야. 외롭지 않게 같이 밥 먹고 살면 좋겠어. 영훈과 정선아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거절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거든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며느리 정선아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머니. 그땐 저희가 모실게요.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하죠. 맞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살면서 손자도 봐주시고 저희도 어머니 곁에서 효도할게요. 정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거든요. 함께 살면서 손자도 돌보고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따뜻한 집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증여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세무서를 몇 번이나 오가며 서류를 작성했어요. 증여세도 많이 나왔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잔금을 치르는 날 정희는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계좌이체 완료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요. 정선아가 등기증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지. 1년 후엔 엄마도 함께 살 거니까.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들 가족이 이사를 마친 후 정희는 임시로 고시원 같은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평생 넓은 집에서 살던 정희에게는 너무 좁았지만 1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어왔지만 참을 만했어요. 매일 밤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어요. 빨간 펜으로 지나간 날을 하나씩 지워가며 아들과 함께 살 날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365일. 이제 300일 남았네.
정희는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릴 그날을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때만 해도 정희는 몰랐습니다. 증여한 그 순간부터 자신이 이 가족에서 지워지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어요. 저 어딘가에 아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곧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달력의 마지막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드디어 약속한 그날이 온 거였습니다.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짐을 정리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이 전부였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 어린 영훈이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이야. 드디어 우리 집에 들어가는 날이구나. 정희는 거울 앞에서 단정히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평소보다 화장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손에 든 가방도 작은 것으로 준비했어요. 짐이 많으면 눈치 보일까 봐서였습니다. 월세방을 나서면서 집주인 할머니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아들 집에서 살게 됐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혼자 사시기엔 이 방이 너무 좁았는데. 집주인의 말에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72세 할머니가 10평도 안 되는 낡은 단독주택 월세방에서 살아야 했던 1년이었거든요. 보일러도 자주 고장나고 겨울엔 너무 추웠어요. 지하철을 타고 아파트로 향하는 길, 정희의 마음은 설렸습니다. 1년 동안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좁고 낡은 월세방을 벗어나 넓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손자와도 매일 볼 수 있고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미리 연락을 하려다가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냥 왔습니다. 경비실을 지나며 경비원에게 목례를 했어요. 이제 이곳 주민이 되는 거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훈아, 엄마 왔다. 정희는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영훈이가 알려준 번호였어요. 825,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삐삐삐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왜 안 열리지?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봤어요. 825. 분명히 맞는 번호인데 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혹시 번호를 바꿨나 싶어 영훈이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그만뒀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려던 계획이 망가질까 봐서였죠. 정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리리링, 익숙한 소리였어요. 그런데 문을 살짝 열어주는 사람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70세쯤 되어 보이는 낯선 여자가 나타났어요. 깔끔한 홈웨어를 입고 있었고 이 집이 익숙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서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어머 사돈, 여기엔 왜 오셨어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걸까요? 조길자, 며느리 정선아의 어머니였습니다. 정희는 결혼식 때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서로 인사만 나누고 말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요.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선아는 어디 있나요? 영훈이는요? 둘 다 직장에 갔어요.
요즘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손자도 학원 갔고요. 조길자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정희는 뭔가 이상했어요. 왜 사돈이 여기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걸까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돈께서는 왜 여기에 놀러 오신 건가요? 아, 제가 혼자 살기 외로워서 선아가 와서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달째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혼자 살던 집이 너무 적적해서요. 정희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 달째요? 그럼 벌써 한 달 동안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내가 들어갈 방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서재로 쓰기로 했던 그 작은 방은 누가 쓰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제가 들어갈 방은 원래 서재 말이에요. 어머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셨나요? 저희는 못 들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조길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정희가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인 것처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못 들으셨다고요? 1년 전에 약속했는데요. 제가 이 집을 사주면서 1년 후에 함께 살기로 했어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런 말씀은 처음 듣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제가 살고 있어서 갑자기 오시면 불편하시겠네요. 방도 없고요. 정희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는 걸까요? 며느리와 아들은 분명히 승낙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모시겠다고 했는데요. 잠깐만요. 영훈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더니 마침내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영훈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라고 하면 반가워했는데 지금은 귀찮다는 말투였습니다. 엄마가 집 앞에 와 있어. 오늘 들어가기로 한 날이잖아. 1년 전에 약속했던 그날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 그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 사돈이 먼저 들어와 계셔서. 무슨 소리야? 1년 전에 약속했잖아. 엄마가 집 사주면서 함께 살기로 했는데 그때 분명히 그랬잖아. 엄마, 당분간 좀 참아줘. 장모님이 혼자 외로워서 같이 살게 됐어. 원래 계획과 좀 달라졌어. 이해해줘.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원래 계획과 달라졌다고요? 그럼 자신과의 약속은 뭐가 되는 거죠? 1년 동안 기다린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훈아,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1년 동안 월세방에서 기다렸는데,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줬는데,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해결될 거야. 미안해. 나 지금 정말 바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줬는데 정작 자신은 들어갈 수 없다니요. 아들의 목소리는 왜 그렇게 차가웠을까요? 조길자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사돈, 저도 난처해요. 갑자기 오시면 저도 딸한테 들은 게 없어서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1년 동안 손꼽아 기다린 날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자신이 산 집에 들어갈 수 없다니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작은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미 계약이 끝난 월세방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며느리는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함께 살자고 모시겠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아파트 로비에 내려와서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정작 자신은 한 발도 들여놓을 수 없다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정희는 로비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마음도 잿빛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증여한 순간부터 자신이 이 가족에서 지워지기 시작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다시 월세방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집주인이 아직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드님 집에 안 가셨어요? 잠깐. 일이 생겨서요. 정희는 대답하기 어려워 얼버무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이 산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다시 월세 50만 원을 내고 좁은 방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변한 걸까요?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준 엄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월세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답을 찾기 위해 정희는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디로 이사 가시나요? 정희는 아들이 사는 아파트 주소를 적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혹시 실제로 그 주소에서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실제로 그곳에서 살고 계셔야 하는데 확인 전화를 드려봐야겠어요. 직원이 아파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댁에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전입신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희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산 집인데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다니요? 그럼 제가 직접 가서 확인받고 올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다시 오세요. 동사무소를 나와 정희는 다시 영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훈아, 엄마야. 네, 엄마. 뭐예요? 목소리가 여전히 차가웠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지금은 용것만 묻는 투였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에 갔는데 거기서 집에 전화해 봤더니 엄마가 살지 않는다고 했다더라.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거요? 엄마,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해요. 장모님이 계셔서. 사돈이 계시면 뭐가 어때? 엄마랑 함께 살기로 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장모님이 아프시기도 하고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하세요. 당분간만 양해해 주세요. 당분간이 언제까지야? 엄마는 언제 들어가?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장모님 상황을 봐가면서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47년 동안 간호사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그 집을 샀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그런데 지금 엄마는 그 집에 발도 못 들여놓고 있어.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회사에서 전화 받는 거예요. 영훈이는 엄마의 하소연보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엄마가 저녁에 갈게. 안 돼요. 장모님이 계시는데 분위기 이상해질까 봐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산 집에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니요. 그럼 언제 얘기할 수 있어? 카페에서라도 만나자.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허탈했어요. 다음 주라고 하지만 정말 연락이 올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정희야, 아들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왜 아직 여기 있어? 정희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 그게 조금 미뤄졌어. 그래. 아들이 효자라면서 자랑하더니 왜 미뤄?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김순자는 눈치를 챈 듯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창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꼴이라니요. 집에 돌아와 정희는 서랍에서 증여계약서를 꺼냈습니다. 1년 전에 작성한 서류였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증여자 노정희는 수중자 김영훈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증여한다. 하지만 구두로 한 약속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함께 살기로 한 약속, 방 한 칸만 달라고 한 부탁, 그 모든 것이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약속이었어요. 정희는 며느리 정선아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며느리는 다를까 싶어서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여보세요? 선아야, 엄마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선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통화 곤란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잠깐만, 선아야. 엄마 얘기 좀.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며느리마저 자신을 피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1년 전 그 따뜻한 말들은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1년 전만 해도 아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나눌 꿈을 꿨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정희는 용기를 내서 다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에 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있을 시간이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나온 사람은 또 조길자였습니다. 사돈, 또 오셨네요. 영훈이 있나요? 꼭 할 말이 있어서. 영훈이는 야근이고 선아는 회식이에요. 요즘 두 사람 다 너무 바빠서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정희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바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을 피하는 걸까요?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대신 전해는 드릴게요. 조길자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정의를 들여보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문틈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저도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제가 산 집인데.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은 제가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차례를 기다리셔야죠. 집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요. 차례를 기다리라고요? 자신이 산 집에서 차례를 기다리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사돈, 처음 약속이 있었어요. 1년 후에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그런 약속은 저는 못 들었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상황이 그래요. 조길자의 태도는 확고했어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날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를 너무 믿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정희는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간호사 동기들이었습니다. 정희야, 명의를 왜 넘겨줬어? 요즘 세상에 아들이라도 믿으면 안 된다니까. 맞아. 우리 주변에 그런 일 너무 많아. 집 넘겨주고 나서 쫓겨나는 부모들 말이야. 그래도 정희 아들은 효자라고 했잖아. 효자고 뭐고 집 문제는 달라. 돈 앞에서는 혈육도 남남이야. 친구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희는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성급했던 걸까요? 너무 믿고 의지했던 걸까요? 그런데 말이야,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글쎄, 증여해버렸으니까. 구두 약속은 증명하기도 어렵고. 정희야, 이제라도 아들한테 똑똑히 얘기해봐. 안 되면 법적으로라도.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정말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아들과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정희는 창문을 열고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어요. 저 불빛 중 하나가 자신이 산 집일 텐데 그곳에는 자신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증여한 순간부터 자신이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영훈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월세방이지만 그래도 정돈을 해놓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싶어서였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 정리해둔 중요한 문서들이었어요. 보험증서, 통장 사본, 계약서들이 들어있었죠. 하나씩 꺼내보며 정리하던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증서라고 적힌 문서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언제 가입한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입일자가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언제 이런 보험에 들었지? 정희는 문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피보험자란에는 분명히 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 란을 보고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수익자 조길자. 뭐야 이게? 정희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틀림없었어요. 자신이 피보험자인데 수익자는 조길자,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김영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희는 손이 떨렸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게다가 수익자가 조길자라니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서둘러 영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훈아, 엄마야.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네, 뭐예요?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하는데. 보험 말이야. 엄마 명의로 된 상해보험이 있던데 이게 뭐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거요? 엄마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제가 가입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수익자가 사돈이야? 왜 조길자 할머니가 수익자로 되어 있어? 그게 엄마 요즘은 다 그래요. 사돈이랑 가까우니까 그냥 해놓은 거야. 별거 아니에요.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보험인데 왜 다른 사람이 수익자가 되어야 하죠? 영훈아, 이상하잖아. 엄마 보험이면 수익자도 너나 선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가족끼리니까. 가족이라고? 사돈이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야?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회사에서. 또 회사 얘기였어요.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영훈아, 이거 이상해.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이런 보험을 들었어? 그것도 수익자를 엉뚱한 사람으로?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정말 바빠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보험 증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보험 금액이 1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면 조길자가 1억 원을 받는다는 뜻이었어요. 이상해. 너무 이상해.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왜 아들이 이런 보험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조길자를 수익자로 했을까요? 다음 날 정희는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데스크에 앉은 직원에게 보험 증서를 보여줬어요. 이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노정희님 맞으시죠?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설명했어요. 상해보험으로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는 월 15만 원씩 자동이체로 납부되고 있네요. 가입자는 김영훈 님이고요. 그런데 수익자가 조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가입자가 동의하고 피보험자가 서명했으면 가능해요. 제가 서명했다고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직원이 서류를 뒤져보더니 서명란을 보여줬어요. 분명히 정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정희님 서명이 있어요. 정희는 당황했어요. 언제 서명한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보험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가입일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망 시에는 수익자에게 전액 지급되고요. 그럼 만약 제가 사망하면 조길자 씨에게 1억 원이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유언이나 다른 법적 문제가 없다면 수익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정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죽으면 조길자가 돈을 받는다고요? 혹시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가입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영훈 님이 동의하시면 변경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를 나오면서 정희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아들이 이런 보험을 들었을까요? 집에 돌아와 정희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언제 서명했을까요?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몇 달 전 영훈이가 엄마 서류 좀 사인해 주세요라고 했던 일이요. 그때 대충 보고 서명했었어요. 그때였구나. 정희는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속인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다시 영훈이에게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영훈아, 보험회사 다녀왔어. 네. 왜요? 상해보험 말이야. 엄마가 죽으면 사돈이 1억 원을 받는다며?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런 식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왜 이런 보험을 들었어? 엄마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엄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거예요. 요즘 노인분들 사고도 많고. 그래도 수익자를 왜 사돈으로 했어? 이상하잖아. 영훈이는 한참 말이 없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장모님이 엄마를 돌봐드리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조길자가 자신을 돌봐준다고요? 오히려 자신이 들어갈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요? 영훈아, 엄마가 바보인 줄 아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 뭐가 이상해요? 엄마가 산 집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엄마 명의로 보험은 들어놓고 수익자는 사돈으로 해놓고 이게 정상이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엄마를 위해서라고? 그럼 왜 엄마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 곧 해결될 거라고 했잖아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훈아, 솔직히 말해. 엄마가 사는 게 부담스러워?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이 보험은 뭐야? 엄마가 사준 집에서는 못 살게 하고 엄마 죽으면 돈 챙길 보험은 미리 들어놓고
영훈이는 잠깐 말이 없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사준 집에서 나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산다. 정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은 이 가족에게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죽어야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보험건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을 잘 때도 문단속을 꼼꼼히 확인하고 길을 걸을 때도 주변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아파트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험건도 그렇고 함께 살기로 한 약속도 그렇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영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훈아, 엄마야. 지금 집 앞에 와 있어. 올라가도 될까? 엄마, 지금요? 좀 곤란한데.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쉬고 계세요. 갑자기 오시면 정희는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언제든 환영했을 텐데 지금은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녁에 갈게. 영훈이 너랑 꼭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어. 엄마, 오늘은 정말 어려워요. 다음에. 영훈아,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해? 1년 넘게 기다렸는데.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요. 그럼 6시쯤 오세요. 짧게만요. 정희는 약속 시간까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6시에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훈이가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집 안에 들어서니 조길자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희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정희가 먼저 인사했지만 조길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그냥 피곤해서요. 냉담한 대답이었어요. 정희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영훈이가 정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엄마, 여기서 이야기해요. 왜 여기서? 거실에서 하면 안 돼? 장모님이 쉬고 계셔서.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산 집에서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영훈아, 보험 이야기부터 하자. 엄마, 그건 정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엄마가 죽으면 사돈이 1억 원을 받는다는데? 영훈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장모님이 들어요.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엄마,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도우려고 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사돈이 언제 우리 가족이 됐어? 그때 밖에서 조길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훈아,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크게 해? 영훈이는 더욱 당황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모님.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조길자 눈치를 더 보고 있었거든요. 영훈아, 엄마랑 함께 살기로 한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지금은 상황이 복잡해요. 뭐가 복잡해? 1년 전에 분명히 약속했잖아. 장모님이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하셔서.
당분간이 벌써 2달이야. 언제까지야? 영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답답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조길자가 들어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해요? 사돈, 저희 가족 이야기니까. 정희가 말하려 했지만 조길자가 말을 끊었어요. 가족 이야기라면 저도 들어야죠. 이제 한 가족이니까. 정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 가족이라고요? 영훈이가 저를 어머니처럼 모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죠. 조길자는 당당했어요. 마치 이 집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돈, 여기는 제가 산 집이에요. 사돈께서 영훈이한테 주신 거잖아요. 이제는 영훈이 집이고 영훈이가 저를 모시기로 했으니까 제 집이기도 해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언제 들어와 살아요? 사돈은 요양원 같은 데서 사시는 게 어떨까요? 나이도 있으시고 여기서 함께 살면 불편하실 거예요. 조길자의 말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대놓고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사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집을 샀는데 법적으로는 영훈이 명의잖아요. 그리고 영훈이는 저를 선택했어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영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영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장모님이 혼자 계시기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럼 엄마는? 엄마도 혼자 살기 힘들어. 엄마는 독립적으로 잘 사시잖아요. 정희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들이 완전히 조길자 편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며느리 정선아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선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여기서 살면 안 될까? 정선아는 조길자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려워요. 저희 엄마가 계시는데 어머님까지 계시면 뭐가 어려워? 집이 좁은 것도 아니잖아. 공간 문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가 불편해하세요. 어머니가 오시면 집을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정희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조길자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선아야, 그래도 1년 전에 약속했잖아. 함께 살기로 했는데. 어머님,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조길자 편이었습니다. 그럼 보험은 뭐니? 왜 엄마 명의로 보험을 들어놓고 수익자를 사돈으로 했어? 이 질문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조길자가 먼저 말했어요. 그건 사돈을 위한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장례를 치러드리려고요.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1억 원짜리 보험을 들어요? 요즘 장례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영훈이한테 주면 되고요. 정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미 자신의 죽음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죽으면 돈 받을 생각으로 보험을 들었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만약을 대비한다면서 왜 엄마하고는 상의하지 않았어? 왜 속여서 서명받았어? 영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길자가 다시 말했어요. 사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돈을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한다고? 집에서는 쫓아내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면 더 행복하실 거예요. 정희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더 이상 설득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 정희는 일어났어요. 그럼 엄마는 이제 진짜로 갈게. 다신 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영훈이가 부르짖었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다니. 그리고 아들은 자신보다 남의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며 정희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내려놓아야겠다고. 아들에 대한 기대도 그 집에 대한 미련도 모두 말이에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의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남의 어머니를 선택하다니요. 며칠 후 정희는 마지막으로 영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훈아, 엄마 보험 해지해줘. 엄마, 그건 해지 안 하면 엄마가 직접 할게.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엄마, 그러지 마세요. 영훈아, 엄마는 이제 정말 포기할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봐. 전화를 끊고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끝이었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그동안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평생을 키운 아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영훈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보험해지 이야기를 한 후로는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집주인 할머니가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칠째 소리가 안 들려서 걱정됐어요.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많이 야위셨네요. 정희는 거울을 본 지 오래됐어요.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겠더군요. 정희 씨, 혼자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우울해져요. 집주인의 말이 맞았어요. 정희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정희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아들 생각에 괴로워하고 혼자 울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평이 괜찮은 요양병원이 있었어요. 직접 가서 둘러봤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상담 직원이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네, 가족들이 바빠서 돌봐주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시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시설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2인실 병실도 보여줬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입소 가능한가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많지 않아요. 개인 용품과 간단한 옷가지 정도만 가져오시면 돼요. 정희는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영훈이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을 테고 알려봐야 말린 것도 아니니까요. 입소 전날 밤 정희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어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짐이 적을 줄 몰랐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이 전부였어요. 서류 봉투를 정리하다가 정희는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1년 전 집을 증여할 때 며느리가 써준 메모였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에서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어머니께서 외롭지 않으시도록 항상 옆에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며느리 정선아. 정희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때는 얼마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어요. 다 거짓말이었구나.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처음부터 속일 계획이었던 거예요. 집만 받고 나중에 적당한 핑계를 대며 거절할 생각이었던 거죠. 정희는 가스레인지에서 라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에 불을 붙였어요. 종이가 타면서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말들이 제가 되어 사라졌어요. 내가 남긴 건 집이 아니었고, 사랑도 아니었어. 다 착각이었지. 이어서 정희는 증여계약서 사본도 꺼냈어요. 그것도 함께 태웠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의 증명서가 불에 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보험가입 증서도 태웠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돈을 벌려던 그 증서도 제가 되어 사라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정희는 쟤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습니다. 연기 냄새와 함께 지난 1년간의 기대와 희망, 그리고 배신감도 모두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정희는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영훈이가 어릴 때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것들까지 태울까 망설였지만 결국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추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말이에요. 영훈이에게는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영훈아, 엄마는 요양병원에 들어간다. 걱정하지 마라. 주소는 나중에 알려줄게. 건강하게 잘 살아라.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정희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내려놓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도, 며느리에 대한 원망도, 그 집에 대한 미련도 모두 말이에요. 요양병원에 도착해서 입소 수속을 마쳤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2인실이었어요. 룸메이트는 75세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반가워요. 저는 박영자예요. 안녕하세요. 노정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박영자 할머니는 정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밥도 맛있어요. 무엇보다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정희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월세방보다 훨씬 밝고 쾌적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자주 오시나요? 박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바빠서 잘 못 와요. 정희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을 말하기는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래도 아드님이 계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저는 혼자예요. 혼자 계세요? 네, 남편도 일찍 죽고 자식도 없어서요. 그래도 여기 와서 친구들이 생겨서 외롭지 않아요. 박영자 할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정희도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여러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오늘 들어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 서울이면 좋은 데네요. 자식분들이 잘 사시나 봐요. 정희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혼자 지내기 힘들어서 왔어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한 달 넘게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 이곳에서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내쫓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양병원에 왜 들어가셨어요? 갑자기 그러시면. 영훈아, 엄마가 결정한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제가 가서 모시고 나갈게요. 어디로? 내가 살 곳도 없잖아. 영훈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됐어. 엄마는 여기가 좋아. 친구들도 생기고 외롭지도 않고. 엄마, 영훈아, 너는 내일이나 잘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정원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쁜 꽃들을 보니 마음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정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아무에게도 버림받을 걱정 없는 곳에서 말이에요. 요양병원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점차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고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박영자 할머니와도 친해졌습니다. 둘 다 힘든 경험이 있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정희 씨, 자식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우리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박영자 할머니의 말에 정희는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훈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집 이야기는 서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부만 묻고 요양병원 생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비용은 계속 드릴게요. 영훈이는 매번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아직도 집 이야기는 꺼내지 않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미술치료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붓을 잡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어릴 적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간병인이 다가왔어요. 정희 할머니, 전화 왔어요. 누구예요? 며느리라고 하시는데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정선아가 전화를 했다고요? 거의 2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받으며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일까요? 여보세요? 어머니. 정선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선아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정희는 당황했어요. 뭐가 죄송해? 그때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을. 정선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야, 무슨 일이 있었어? 천천히 말해봐. 어머니, 저희 많이 힘들어요. 엄마가 점점 무서워져요. 정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조길자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함께 지내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집을 차지하려고 해요. 제 통장까지 관리하시겠다고 하시고. 뭐라고? 그리고 저한테 영훈이랑 이혼하라고 계속 압력을 가해요. 사위는 필요 없다면서 딸하고 손자만 있으면 된다고. 정희는 상황을 이해했어요. 조길자가 완전히 그 집을 차지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내? 저는 영훈이랑 별거 중이에요. 엄마 눈치를 보느라. 영훈이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정선아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 화가 나야 할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선아야, 그때는 지나간 일이야.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해.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훈이도 친구 집에서 지내고, 저도 엄마 눈치 보느라 힘들고. 정희는 한참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아야, 그 집은 원래 엄마가 산 거야. 법적으로는 영훈이 명의지만 말이야. 네, 알아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사돈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너희가 눈치를 봐? 엄마가 모든 걸 자기 맘대로 하세요. 저희 말은 전혀 안 들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아야, 누구랑 통화해? 조길자의 목소리였어요. 친구랑. 친구? 목소리가 이상한데. 혹시 사돈이랑 통화하는 거 아니야? 정선아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에요, 엄마. 조길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정희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조길자 사돈이죠? 저는 노정희예요. 아, 사돈이군요. 선아가 왜 사돈께 전화를. 사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그 집 말이에요. 제가 산 집인데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조길자는 잠깐 말이 없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돈,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지나간 일이라고요? 제 돈으로 산 집인데? 법적으로는 영훈이 명의잖아요. 그리고 영훈이는 저를 선택했어요. 정희는 화가 났어요. 사돈, 처음 약속을 잊으셨나요? 1년 후에 저도 함께 살기로 했잖아요. 그런 약속은 저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선아는 왜 울고 있어요? 당신 딸이 힘들어 하잖아요. 선아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사돈이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조길자의 말에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돈, 양심이 있으면 그 집에서 나가세요. 그게 맞는 일이에요. 사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딸하고 손자를 위해 살고 있어요. 사돈도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전화벨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영훈이었습니다. 엄마, 선아한테서 연락 받았어요. 통화하셨다고. 응, 그 애가 전화했더라. 엄마, 미안해요. 늦었지만 진심이에요. 영훈이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뭐가 미안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희는 오랜만에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어요. 영훈아,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모님을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엄마는 이제 개입하지 않을게. 엄마, 영훈아, 너무 늦은 건 없어. 엄만 내가 어디서 살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고마워. 정희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꼭 해결할게요. 그리고 엄마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영훈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친구들도 생겼고 외롭지도 않아. 하지만 너는 내 가정부터 챙겨. 선아하고 잘 지내고 손자도 잘 키우고.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박영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정희 씨, 전화 받느라 고생했네요. 좋은 소식이에요? 글쎄요.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가 있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그날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했고 며느리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요양병원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박영자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화투를 치거나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녁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일주일 후 영훈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에 결심이 서 있었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얼굴이 좀 밝아 보이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훈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데? 장모님을 내보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했어요. 제 명의인 집에서 제가 나가라고 하는데 나갈 수밖에 없죠. 처음엔 버텼지만 결국 나갔어요. 영훈이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선아는? 선아도 이제 장모님한테서 벗어나서 편애했어요. 저희 다시 함께 살고 있어요. 정희는 다행스러웠어요. 아들 부부가 화해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진짜 중요한 얘기는 따로 있어요. 뭔데? 영훈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정희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당황스러웠어요. 영훈아,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짜로 함께 살고 싶어요. 이번엔 진심이에요.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엄마, 그래도 가족은 함께 살아야죠. 손자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정희는 손자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랑하는 손자였거든요. 할머니 언제 집에 오시냐고 매일 물어봐요.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도 하고요. 정희는 잠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손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정말 돌아오세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영훈아, 고마워. 내 마음은 잘 알겠어. 하지만 엄마는 여기서 지낼래. 왜요? 아직도 저희를 못 믿으세요? 그게 아니야. 엄마가 여기서 행복해. 정희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이 편했거든요. 엄마, 영훈아, 엄마가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눈치 안 보고 사는 거야.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아무도 기쁘게 해줄 필요 없이 그냥 나 자신으로 사는 거지. 영훈이는 엄마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다들 좋은 분들이야.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살고 있어. 외롭지도 않고 편해. 하지만 엄마, 영훈아, 너는 내 가정을 잘 꾸려나가. 선아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손자 잘 키우고 그게 엄마를 위하는 일이야.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면회 와줘. 손자도 데리고 와서 엄마 얼굴 보여주고. 영훈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그래도 가족은 함께. 영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정희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그 집에 들어가면 또 눈치 볼 거야. 선아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부담 주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여기서 편하게 사는 게 나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있어. 분명히 있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정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훈아,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아무한테도 화 안 내고 그냥 편하게 살아. 영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대신 자주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며칠 후 정희는 미술치료 시간에 손자가 보내온 그림 편지를 받았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고 밑에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꼭 놀러 갈게요. 우리 할머니 최고야. 정희는 그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손자가 보낸 건가요? 네, 이 녀석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릴 줄 몰랐네요. 예쁘네요. 할머니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네, 저도 이 아이를 많이 사랑해요. 그럼 가끔 만나시겠네요. 네, 아들이 데리고 올 거예요. 정희는 그림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요양병원 마당에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작은 화단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빼앗겼지만 내 사람은 아직 남아있네. 정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여기 좋은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도 엄마로 태어나 줄게.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에 대한 원망은 이제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였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코스모스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다가와 옆에 앉았어요. 정희 씨, 무슨 생각해요? 별 생각 없어요. 그냥 편안해서요. 그럼 됐네요. 우리 나이에는 편안한 게 최고죠. 맞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두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다른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어요.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여기서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또 어떤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때 멀리서 영훈이와 손자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자가 뛰어와서 정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자 왔구나. 정희는 손자를 안으며 행복했어요. 집은 잃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